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소식입니다. 이분도 정말 승부수를 던지네요. 대단합니다. 어쩌면은 이번 대선에서 저는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지만 사실 이 전황은 좋지 않잖아요. 지지율 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게 사실 전황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저기는 거품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요.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집니다. 결국에는 박빙의 대결일 겁니다. 압도적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장미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때도요, 문재인 지지 득표율하고 그리고 문과 맞섰던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사람을 합치면은 문재인보다도 한 3, 4% 많았어요. 그걸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느 한쪽으로 대선에서는 완전히 쏠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이재명이가 50 정도, 국민의힘 후보가 한 30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1, 2% 싸움입니다. 1, 2%. 그 차이를 다툰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인물, 그리고 좋은 전략, 그리고 분위기만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은 밴드웨건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분위기만 조금 일어나면은 충분히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조건은 부정선거인데, 지금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장치를 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봅니다. 때문에 감시망을 더 철저히 해야 되죠. 트럼프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자기가 그러더군요. 부정선거 있을 걸 대비해가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변호사만 동원한 게 2만 명이더군요. 2만 명.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막아야 됩니다. 결국 부방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한덕수 총리입니다. 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제 생각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이 말하는 3년 임기선은 그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하고 맞추는 거거든. 개헌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그 중간 평가가 될 수 있게끔 대통령 선거 따로, 국회의원 선거가 따로 있어야 돼요. 대통령 선거는 굳이 묶자면은 지방선거하고 묶어야 되는 거지.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선거니까요.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 하나는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한덕수 이게 맞는 겁니다. 개헌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통상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이슈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바로 이 개헌과 통상인데, 이걸 마무리 짓고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1년 내에 사퇴한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한덕수의 기발한 대승부수다라고 인정합니다. 박수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한덕수 캠프가 꾸려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여기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여기 보면요. 여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4년 중임 개헌 추진, 2026 지선 대선 동시 실시. 요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에 이미 이 김두관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으로 이제 운동을 했죠. 이게 뭐겠습니까?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 이것이 원래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제7공화국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대통령 4년 중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로는 중임보다도 3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대통령은 3번, 10년 이상 이렇게 길게 가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반수기에 올리는 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반대적인 속성도 있겠죠. 정말 대한민국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 망칠 수도 있다. 그런 대통령이 3선 하리라고 저는 안 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변을 보게 되면요, 일본도 사실상 자민당 장기 집권이잖아요. 그 중국 보십시오. 시진핑 장기 집권. 북한 김정은 장기 집권. 러시아 푸틴 장기 집권. 전부 저렇다고. 우리나라면 지금 이게 5년 단임이거든. 이미 이건 맛이 갔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바꾸는 게 맞는데, 바꾸는 김에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좀 세분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세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미국식으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한덕수의 이 카드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한덕수하고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을 잡는 압도적인 힘이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전라도가 화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 채널을 걸고 약속합니다.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뽑히는 후보, 물론 그럴 경우 한덕수가 되는 것이 전라도 표가 더 많이 오겠죠. 김문수가 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꽤 온다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다시 90%대 득표는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김문수가 될 경우에는 80%대, 한덕수가 될 때는 70%대,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민주당으로 가는 표가 김문수일 경우에는 80%대, 한덕수일 때는 70%대 정도가 민주당으로 갈 것이다. 그것만 갖고도 대선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중대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재명은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건 이제 뉴스를 조금 보니까요. 최근에 미 해군 군함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관할하는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이 30일 방한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사실상 중요한 고위 외국 인사를 만나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사실 말이죠. 이걸 마치고 나서 이제 사퇴할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일이니까 30일 이후가 되겠죠. 그때 이제 드디어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덕수 총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개헌도 개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건데요. 이거는 자신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그 한덕수 총리 주변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조선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 왕국이었지만, 그 후에 미국은 다른 산업으로 자꾸 넘어갔었죠. 더욱더 고부가 가치 산업을 쫓아가지고 기존의 산업을 사양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갔고요. 조선 왕국의 그 타이틀이 그 후에는 한국으로 왔다가 지금은 중국하고 한국이 서로 이제 분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 조선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조선 협력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그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을 찾는다고 하죠. 신세계 정용진 회장하고 만난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그 정용진 회장만 만나겠습니까? 이때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 그러면요, 한덕수 총리까지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요, 내달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국민의힘 경선 추이를 지켜본 뒤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자, 아무튼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 달 4일, 그리고 5월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5월 4일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5월 4일. 자, 현재 출마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대선 출마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결심은 이미 섰다라고 보는 것이 유력합니다. 그 주변부 인사들이 전부 한덕수 출마 쪽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이미 캠프화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을 고려할 때 민주당 정부가 현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우려를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또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조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조기에 개헌을 마무리하고 임기 1년으로 단축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공약입니다. 7공화국의 문을 열겠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겪었던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임기를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줄여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조정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죠. 지금 국회 권력이 너무 세서 제왕적 국회고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은 없습니다. 옛날에 제왕적 총재,
제왕적 대통령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 전부 그 엉터리예요. 이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국회 권력하고 대통령 권력이 부딪히니까 국회가 이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기관 중에 중요한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것도 말이죠. 국회 쪽이에요. 국회 세력이 어디가 잡고 있느냐, 어디가 국회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쪽에 눈치를 본다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탄핵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들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예요. 그리고 예산을 갖고 돈을 갖고 장난칠 수 있는데도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국회 눈치를 실실 보는, 우리나라는 국회가 이미 중심이 된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이죠. 대한민국의 권력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옛날부터. 다만 그동안 대통령이 여당이면서 다수당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잘 안 들었죠. 그런데 여소야대가 되니까 여지없이 무너지잖아요. 여지없이. 그게 극적으로 무너진 게 윤석열 대통령 때 이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도 110 몇 석밖에 안 됐고 여당이 그 중간에 이제 중간평가적 성격인 총선에서 또 대패해가지고 108석밖에 안 되고 역대급으로 허약한 대통령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 속에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아무튼요. 한덕수 대행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마무리하고 1년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갖고 이번 대선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요. 그리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금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시 이제 우상향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이제 경제 대통령 이런 것까지도 만일 해낸다 그러면 한덕수도 우리나라 역사의 붉은 이름을 아로새길 수도 있겠습니다. 스스로 관리형 대통령을 자처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 같은 그런 모습은 자신의 길에는 자신의 사진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로 정권을 이양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강한 대통령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 그런 것보다는 자기는 임시 방편으로 소위 이제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무너졌을 때 그 뒤에 나오는 구원 투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 아무튼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묶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여기 지금 설득력이 있는 어떤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3년 임기 단축, 3년으로 임기를 이게 줄이고 사퇴하겠다라는 한동훈의 카드는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차피 지방선거에 맞추자면은 1년 이게 맞는 거거든. 한덕수를 이래서 더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김문수 한덕수 조합 생각만 해도 전율이 일어납니다. 저는 분명히 이재명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한덕수 김문수 조합이라야 이길 수 있어요. 한덕수 홍준표 조합은 크게 파괴력이 없습니다. 한덕수 한동훈 조합도 별 의미가 없어요. 기본 그 숫자 1 더하기 1, 2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조합이 되면요, 이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3이 될 겁니다. 3.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역학이 작용한다.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요, 김문수는 우파 전체를 다 끌고 올 수 있거든. 한덕수 이분은 전라도를 포함해서 어쨌거나 중도화된 어떤 그런 그 보수층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승리 방정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바로 범보수입니다. 범우파보다도 범보수가 더 커요. 그냥 일반적인 보수 결집보다는 범보수 결집이 훨씬 더 큽니다. 약 한 5% 좀 더 붙는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김문수, 한덕수 조합. 1 더하기 1은 3. 바로 이 조합이 되는 거죠. 자, 승리의 어떤, 뭐랄까,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